네, 각자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김진환 감독님부터 마이크 잡으시고 오늘 오신 기자님들께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브로큰 감독 김진환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브로큰에서 창모 연기한 정만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뭐 이런저런 이야기 좀 나눠보시죠. 감사합니다. 브로큰에서 호령 역을 맡은 김남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감독님 말씀대로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민태 역할을 맡은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영 역을 연기한 유다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병규 역 연기한 임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그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양쪽에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 뒤쪽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요. 정만식 씨랑 하정우 씨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님은 이번이 장편 상업 영화는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아는데요. 첫 영화부터 이렇게 좋은 배우들과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소감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만식 씨께는 이제 이런 조폭 캐릭터를 연기하신 게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그전과 비교하면 좀 톤이 많이 절제됐다, 많이 참으셨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하정우 씨도 좀 기존의 손 씻은 조폭 캐릭터와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그 문득 그 폭력성이 터질 때 저는 좀 소리를 질렀는데요. 좀 어떤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기획하고 시나리오 작업을 했을 때부터 염두에 뒀던 배우님들하고 함께 작업을 하게 돼서 상당히 긴장됐고 설렜고요. 그리고 그 영화를 만드는 과정 안에서 제가 미처 캐치하지 못한 부분들을 배우님들께서 많이 보완해 주시고 같이 만들어 주셔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예, 뭐라 그러지? 그 상업 영화, 예, 영화 데뷔부터가 이제 뭐 조폭이죠. 그렇게 해서 예, 단연간의 조폭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물론 형사 생활도 했고요. 예, 네. 이 작업을 하면서 그 되게 좀 단조롭고 싶었습니다. 편안하고 꼭 그 주변에서 보는 그냥 양복 입은 어떤 동네 그 어느 지역에나 있는 그냥 잘 차려입은 어떤 멋쟁이 아저씨처럼 그렇게 좀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부 반응이 좀 없고 좀 보시기에 딱 그 인상을 떡 쓰고 있거나 뭔가 힘이 들어가 있으면 좀 보기 불편하니까 보기 편하시라고 조금 예, 보기 편하시라고 뒤에 이제 큰 게 있으니까요. 예, 불편하시라고 이렇게 했던 건데 조금 뭐 의상이나 머리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좀 약간 말끔하게 좀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봐주실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뭐 예, 멋지고 싶었습니다. 네, 전 조직원으로서 네, 손을 씻고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서 뭔가 새로운 이제 삶을 살아보려고 했으나 출소 후에 피를 나눈 남동생이 이제 죽게 된 이야기를 듣죠. 네, 실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으로 발견이 됐는데
뭔가 새롭게 살려고 시도를 했던, 바뀌려고 노력을 했던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제 무너지게 됐던 거고 깨지게 됐던 거고, 그러면서부터는 주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영화 후반까지 그냥 전력 질주하는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이어서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저 뒤쪽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센 하수정 기자라고 하고요.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그 감독님이랑 하정우 배우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그 브로큰이 이제 아무래도 좀 신인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신인 감독님이랑 작업하셨는데, 원래 하정우 배우님이 신인 감독님이랑 작업하면 좀 결과물이 좋다는 좀 여러 번 그런 앞전 작품에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좀 어떻게 결과물을 보시고 두 분 어떠셨는지, 그리고 작업하시면서는 그 과정에서 두 분 좀 어떻게 호흡 맞춰가셨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최근 작품에서 하정우 씨 캐릭터 좀 비교하면 어떤 한 인물을 찾으려고 좀 집착해서 쫓아가는 모습이 예전에 좀 황해 캐릭터 좀 구나미도 생각나는 캐릭터였는데, 좀 그런 모습 본인도 발견을 하셨었는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 감독이 영화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어떤 그 영화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결과를 미리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거나 그런 마음 상태를 유지하지는 않았고요. 그 대신 이제 하정우 선배님하고 같이 이제 작업하는 과정 안에서 참 같이 영화를 만들어 간다는 느낌이 되게 강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예. 네, 뭐 데뷔 작품이라고 해서 신인 감독이라고 해서 어떤 현장에서 뭐가 달라지거나 뭔가를 더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은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기성 감독님들도 여러 편 연출하시는 감독님들도 새로운 이야기와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스태프들과 이제 작품을 하시게 되면 그것 또한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또한 신인의 마음으로, 처음 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현장에서 적응해 나가는 어떤 시간들은 차이가 있겠죠. 연륜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영화를 준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할 때 전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제가 막 던지는 그런 아이디어나 저의 의견들을 선택은 뭐 감독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난히 이야기를 많이 갖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요. 이번에도 특히나 좋았던 점은 김진환 감독님과 이 준비를 하면서 아까도 감독님께서 같이 만들어 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유연하게 많은 상황들을 한 발자국 떨어져서 감독님께서 이 시나리오와 이 시나리오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서없는 저의 의견과 아이디어였지만 그런 것들을 어떤 시작점이 돼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유연함을 갖고 장편 영화에 데뷔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이점이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현장이 어느 기성 감독님 현장 못지않게 굉장히 마음 편하게 작업에 임했었던 것 같고요. 캐릭터는 그렇죠. 이 민태라는 인물의 동선 자체가 어떤 누구를 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황해 구나미하고도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동선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근데 외모도 뭐 머리가 짧은 스타일의 수염을 기르고, 근데 이것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의 외모를 가꿀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구남이도 그랬었고 민태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어떤 것에 몰두하거나 집중을 하면 저의 외모를 가꾸고 뭔가 단장을 할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저 역시도 일상생활에서 그러한데 아마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외모를 방치한 그러한 모습이 아마도 구남이가 처한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오버랩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 뉴스 오승현 기자입니다.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감독님과 김남길 배우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감독님께는 영화를 보다 보면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신 건지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배경을 언제로 설정하셨는지 또 소재를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요. 또 김남길 배우님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신 거 축하드리면서 네, 작가로 변신하신 소감과 영화 초반에 가장 미스테리한 인물로 나오셨는데 문영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임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시나리오 수정 작업을 하면서 어떤 시대 배경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명확한 연도나 시기를 좀 구체화하기보다는 불명확한 어떤 시대 배경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좀 명확성을 하나씩 이제 채워 나가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성된 버전에서는 한 2000년도 초반의 어떤 시대 배경을 가져갔던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처음에 기획하게 된 계기는 영화에서 이제 등장하는 문영의 어떤 이야기를 처음에 떠올리면서 그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파생된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영과 주변에 얽히고 설켜 있는 인물들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 지금의 이야기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일단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거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주제에 베스트셀러 작가라니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초반에 긴장감, 제가 이 시나리오를 읽었었을 때 좋았던 건 긴장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인물이라는 점, 또 역할이 크지는 않아도 그 긴장감을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것들 되게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게 너무 과하지 않게 민태가 어떤 의문의 죽음을 쫓아가는 과정 안에서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의 긴장감을 계속 끌고 가긴 하지만 너무 과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조절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문영이하고의 관계는 저도 시나리오를 읽고 감독님한테 이야기를 많이 질문을 했었어요. 어떤 관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이 소설을 쓰는데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감독님이랑 저희가 합의를 한 건 문화생이고 이런 것들 떠나서 이제 작가도 어떤 여러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해서 본인 이야기를 쓰는 작가분들도 계시겠지만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문영이를 만나게 되고 문영이가 갖고 있는 어떤 삶의 고독한 느낌, 또 고충,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 인터뷰들을 갖고 그 한 여자의 인생, 또 그런 부분들을 소설로 쓰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소설도 어떤 한 그 여자의 인생에 대한 책임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삶의 어떤 살아가면서의 동료, 아니면 어떤 되게 어려운 부분들을 들어줬었던, 상담을 했었던, 아니면 인터뷰를 했었던 그런 관계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으로 문영이를 계속 찾아다니지 않았나라고 이제 설정을 했었습니다. 네, 저 다음 이어서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네. 스포츠한국의 모신정입니다. 저는 하정우 배우님, 김진환 감독님, 그리고 다른 배우분들께도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하정우 배우께는 감독님께서 이전에 이 하정우 배우 모든 캐릭터가 이 브로큰 작품에 좀 담겼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영화를 보면서도 좀 그런 이전 작품의 어떤 요소들이 많이 좀 담겨 있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새로운 얼굴들도 오늘 많은 표정들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표정들을 보이셨던 어떤 비결 같은 것들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이제 이전 작품에서 또 안 보여주셨던 새로운 에너지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서 영업 기밀 같은 게 있으셨다면 어떤 부분인지 질문 드리고요. 김진환 감독님께는 이 작품의 어떤 주제적 측면에서 꼭 전달하고 싶으셨던 부분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김남길 배우께는 호령은 이제 집중적인 서사가 담겨있는 캐릭터는 아니지만 극을 많이 환기시켜 주셨고 또 표정 연기를 통해서 또 색다른 재미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측면 말고도 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셨는지 질문 드리고요. 유다인 배우, 임성재 배우, 정만식 배우분 이제 캐릭터를 보면 각자의 또 어떤 서사 중에서 클라이맥스가 또 각자 존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코로나가 한창 막 들끓었을 때 어떤 첫 번째 파도가 지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촬영을 하게 된 작품이었고, 어떤 그런 고립의 시간과 어떤 그러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만난 첫 작품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받아들고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을 해보자였던 것 같아요. 주로 로케이션 촬영지가 춘천이었고, 그 다음에 홍천, 그 다음에 강릉까지 이어지는 이 여정 속에서 그냥 그 여정을 보내면서 그 촬영지에 가서 그 냄새를 맡고 같이 함께하는 배우들의 눈을 보면서 있는 만큼만 표현을 하자가 저희 이번 작품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물론 감독님이 집필하신 이 시나리오 자체도 굉장히 하드보일드하게 느꼈었고, 전혀 꾸밈이나 어떤 화려함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를 같이 디자인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는 그대로 해야겠다. 뭐 우스운 얘기지만 메이크업도 하지 않고 그저 그날 주어진 나의 얼굴을 가지고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현장에서 어떤 냄새가 났고 어떤 빛이 있었고 어떤 느낌이구나 라는 것에 집중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 영화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저는 그냥 그러한 제가 아닌 주변 상황에 더 집중을 하면서 작품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뜻밖의 표정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뜻밖의 계산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연기 표현들이 나오지 않나라고 그냥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어서 감독님. 네. 예. 제가 이 영화에서 감독으로서 어떤 이런 부분은 좀 전달하고 싶다라는 부분은요. 이 영화에서 관객들이 문영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영을 바라보는 어떤 그 심정과 문영은 왜 저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그 문영을 서서히 이제 알아가는 어떤 민태의 어떤 심정이 영화 안에
좀 녹아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예, 제가 이제 연출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부분은 그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김남길 배우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까 얘기한 그 의도 외에 또 좀 민태는 정호영이 되게 동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인물인 거에 반면에 호령이는 조금 정적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같은 공간 안에서 아까 정호영이 얘기한 것처럼 로케이션들을 많이 활용하면서 촬영을 했었을 때 정호영이 뭐 물론 그 성재하고 같이 차 안에서 살펴보기도 하지만 뭔가 굉장히 동적인 에너지를 갖고 많이 움직였으면 호령이는 정적으로 되게 뭐야 깜짝아 언제 왔어 이런 느낌적으로 이렇게 조용히 스며드는 인물이 아닐까라고 설정을 좀 잡아서 그런 면들을 좀 부각을 시키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좀 그 문영이하고의 관계 때문에 문영이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소설로 썼다라는 거를 바탕으로 가지고 이제 찾아다닐 때 정적과 동적인 거에 대해서 맞춰서 너무 추격전 같은 느낌이나 형사 같은 느낌이나 뭐 어떤 캐릭터적으로 봤었을 때 장르적인 느낌이 좀 덜 들게 그냥 그 소설가로서의 사람을 찾는다라는 의미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우영이랑 부딪혔을 때도 뭔가 이게 뭐 액션적인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강과 강에 대한 부딪힘이 아니라 민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폭주적인 느낌으로 굉장히 멈추지 않는 거면 본능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에서 부딪힌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임성재 배우님, 유다인 배우님, 정만식 배우님 각자 그 서사의 클라이맥스가 있다고 느껴졌는데 어떤 부분에 집중하셨는지 임성재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 병규는 일단 베스트셀러 작가는 아니지만 베스트 드라이버이고요. 운전을 굉장히 잘하는데 집중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제가 찍은 턱살을 이렇게 최대한 다이내믹하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형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다른 마음을 먹고 있는 나름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순간순간 어떻게 잘 표현을 해보자. 그 방점은 이제 마지막에 일을 치르는 그 표정 하나 혹은 그다음에 제가 이제 사고를 당해서 형님이 왜 그랬냐고 물어봤을 때 뭐 수동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얘는 뭐 시키는 대로 살아온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뭐 할 게 없는 그런 오디오 하나 그 정도에 아주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저는 문영이 초반에 같이 사는 남자 석택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무력감을 느꼈을 것 같고요. 나중에는 정신 차리고 아이만큼은 지켜내야 한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서 그런 문영의 마음에 집중을 하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아까 말씀을 조금 드린 거에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사는 이렇게 긴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대사가 짧기에 여기에 무슨 표정이라든지 말의 토시라든지 이런 게 너무 세지면은 너무 뻔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부드럽게 편안하게 했던 거고요. 그리고 노력을 한 거는 뭐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기억이 저도 이제 오늘 영화를 보고 기억이 난 건데 마지막 대사를 우리가 바꿨잖아요. 원래 대본에서 있던 거 말고. 예, 그래서 아침에 왔더니 대사가 다른 거 어떻게 했냐 그래서 고민하다가 네, 그렇게 얼굴 봤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바꿨던 거가 보니까는 좋은 것 같아요. 얼굴 봤으니까는.
그리고 오너를 많이 이제 역할들을 많이 하면서 명령을 내리고 뭐 이렇게 많이 하면서 이렇게 어떤 기운이라든지 또는 시선으로 많이 제압하고 누르고 했던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제 그게 너무 뻔하고 뭐 나오자마자 그렇게 해버리면은 아 제가 죽였구나 제가 시작이구나라고 뻔히 아실까 봐서 그냥 얘가 왜 왔지 뭐 이렇게 그냥 했던 건데 뭐 잘 먹히길 바랄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MHN 스포츠 장민수 기자라고 합니다. 감독님 그리고 이제 하정우 씨 두 분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영화에서 이제 셋파이프인가요? 그거를 이제 액션 컨셉으로 삼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는지, 뭐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디자인하고자 하셨는지, 또 하정우 배우께서는 연기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쇠파이프는 감독님이 예전에 알바 하시면서 그 파이프 자르는 알바를 하셨는데 그때 일화를 들려주셨었어요. 그때 이제 그 쇠파이프를 보고 아, 참 뭔가 맞으면 아프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당연히 아프겠죠. 예. 특히 또 굉장히 낯선 도구죠. 네. 액션 씬을 할 때 네, 특히나 기역자로 꺾여져 있는 이 부분이 특히나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러한 거를 제안을 해주셨을 때 아, 굉장히 흥미롭겠다. 액션 씬을 찍을 때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늘 가슴에 지니고 다닐까. 그래서 가방 속에 백팩에 넣고 다니자. 그리고 유사시에 꺼내서 네, 휘두를 수 있게끔 네, 이제 가방 백팩까지 이제 설정을 하게 된 거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동생의 장례를 치르고 왔을 때는 뭔가 종이백에 담아서 가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종이백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마지막의 시퀀스를 이제 같이 감독님과 얘기하면서 이제 정하게 됐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제가 그 파이프를 설정했던 계기는요. 선배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제가 단편 영화 제작비 벌려고 배관 설비 현장 일을 했었는데, 그때 아침에 출근하면 늘 하는 일과가 파이프를 재단하고 자르고 뭐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너무 추운 한겨울이었는데 그때 차가운 어떤 파이프를 보면서 상당히 날선 이미지와 뭔가 맞으면 예, 많이 아프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계적으로 일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이 시나리오를 작업하고 민태라는 캐릭터를 만들면서 예, 그런 설정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어서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NT 뉴스 이진주 기자입니다. 저 하정우 배우님이랑 김남길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클로젯 이후에 또 한 번 재하게 되셨는데 범죄 추리물로 다시 만나게 된 소감이랑 그리고 네, 일단 그렇게 여쭐게요. 네, 반가웠습니다. 반가웠고, 이 영화 안에서 메인 스토리를 같이 함께, 뭔가 민태의 입장에서 제 개인적으로 같은 편에서 뭔가 해냈으면은, 이 작업을 하는 부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많이 만나지는 못했어요. 클로젯만큼은. 나중에 그 터미널역에서 제대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냥 늘 같이 함께 작업을 하면 네, 신뢰 가고 마음 편하고 남길이와 같이 짐을 나눠 들 수 있어서 네, 참 고맙고 네, 감사한 그런 동료 배우입니다. 뭐 저도 너무 개인적으로 반가웠고요. 그 클로젯 때는 어쨌든 같은 어떤 목표를 위해서 금방 그 작품 안에서도 빨리 만났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더 빨리 만나고 자주 만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긴 했는데 같은 목표를 보고 있기는 하지만 방향이 조금 달라서 로케이션에서 중간중간 만나는 거 그리고 그럴 때마다 되게 반가웠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좋은 배우하고 뭐 여기 이제 정만식 씨나 뭐 다인 씨나 성재 씨도 있지만 좋은 배우들이랑 같이 작품 작업을 한다라는 건 정말 축복받은 일이고 굉장히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도 또 아까 여러 기자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이제 정우 형이 예전에 어떤 날 것 같은 이미지 그 뭐였죠? 형 말고 맞아요. 저는 베를린에서의 또 추격자에서도 황해에서도 그렇고 그런 정우 형이 갖고 있는 이미지적인 연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직접 관객 입장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배우 입장에서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가웠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티비 뉴스 김현록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저 유다인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라져버린 미스테리한 여자 이렇게 하면은 좀 이제 전형적일 수도 있는데 대사가 거의 없는 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몇 장면만으로 임팩트를 줘야 했는데 더 편했는지 더 어려웠는지 연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편했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어떤 미스테리 하면서 좀 많이 대사로 표현하지 않는 그런 연기나 캐릭터들을 많이 해왔었고 그래서 어려운 건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 이 캐릭터에 잘 어울리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쿠키뉴스 심원경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호령과 문영의 정확한 관계라든가 반전으로 이제 곧바로 마무리되는 부분도 그렇고 좀 의도적으로 의문을 해결하지 않고 좀 여백같이 남겨놓은 부분들이 좀 많다고 느꼈는데 이게 좀 여운을 위한 장치인 건지 아니면 상업 영화니까 좀 오락적인 부분에 집중하려고 그렇게 하셨던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두 가지 부분이 다 고려가 된 거고요. 어떤 이 영화가 대중영화이다 보니까 많은 거를 다 담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어느 지점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시켜야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여운을 남겨야겠다고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문영과 호령의 어떤 관계가 영화 안에서 이 정도 이런 관계로 뭔가 진행이 되어도 어느 정도 이 정서적인 부분은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관계가 설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무비스의 박은영 기자라고 하고요. 영화를 굉장히 집중해서 봤는데요. 보다 보니까 이게 직관적인 것 같은데 직관적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단순하다고 느꼈는데 또 단순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결론적으로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들고 있어서 감독님과 배우진께 질문 드리게요. 감독님은 이 브로큰이라는 제목에서 좀 어떤 걸 표현하고 싶으셨는지가 궁금하고요. 이 배우진들께서는 이 영화의 매력 포인트, 관람 포인트를 짚는다면 어떤 면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브로큰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가져간 이유는요. 어떤 민태의 어떤 심정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그 정서를 제목으로 선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브로큰이라는 제목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그 영화의 전체적인 어떤 맥락과 영화의 결을 압축해서 제목을 선정했다기보다는 어떤 그 민태의 정서에 좀 더 맞춰서 선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배우분들 저희 영화의 매력 포인트, 관람 포인트 하나씩 꼽아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인물들도 다 이제 조금씩 뭉개지고 작살이 나니까 예. 저 또한 그냥 사업하는 거, 자기 일을 하는 거 외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민태가 찾아오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그 동네 사람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찾아옴으로 인해서 사건이 나옴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부서지고 박살이 나는데 글쎄요, 바로 잡으려고 했을까요? 민태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고 다니는지. 그냥 뭔가 불편했겠죠. 마음이 예, 귀찮고 끝까지 동생에 대한 것도 그냥 뭔가 귀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왜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사람 힘들게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냥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뭔가 다 부시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는 관람 포인트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저 묘한 문영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그 도망을 다니면서의 그런 표정들과 이 또 쫓는 자들의 표정들에서 어떤 보이는 시각적으로 그렇게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생각드는 생각인데 저는 카츠이식이 좀 재밌던 것 잘 찍혔던 것 같아요. 예, 그 운전들을 잘해서 그런지 카츠이식이 참 잘 봤습니다. 네. 사실 그 기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단순하면서도 단순하지 않은 것 같고 여백이 되게 많은 것 같으면서도 또 생각을 많이 하게 할 만한 그런 작품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사실 어떤 관전 포인트 저희가 영화를 찍을 때 어떤 영화들은 답을 다 찾고 시작을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찍어가면서 답을 찾아지기도 하고 다 찍고 나서도 명쾌하게 어떤 우리 영화에 대한 답은 어떻다, 메시지는 어떻다라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다 납득시킬 수 없다라는 생각들도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의도로 표현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분들은 또 다른 의도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도 들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딱 이거다,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는 이거다라는 것보다는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어떤 한 인물 그리고 의문의 죽음 때문에 그 사건을 찾아가는 각자 다른 입장에서의 인물들 그런 심리적인 부딪힘들 그런 연기적인 부분들을 보이는 또 포인트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남길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캐릭터들의 충돌이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가 아닌가. 이 민태 동선을 따라가면서 동생의 어떤 그러한 죽음의 그 이유를 찾아가면서 민태가 만나는 사람들 만나면서 또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계속 나아가는 그렇게 쌓여져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석태는 왜 그랬을까? 민태는 왜 저렇게 끝까지 그럴까? 호령은 어떤 이유에서 문영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문영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가 영화가 끝나고 나서 궁금해지더라고요. 각 인물들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각 인물들마다 어떤 그런 사연, 어떤 백그라운드를 상상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마지막 장면에 우리 민태 형님의 그 옷차림에서 많은 힌트를 얻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정장에 운동화를 신고 파이프를 든 민태가 아주 많은 거를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도 그리고 동생의 죽음에서도 답을 찾지 못한 상태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섞여진 상태가. 그래서 중간에는 또 파이프를 놓쳤는지 어쨌는지 그 동태인가요? 박대인가요? 그 뭘 때리고 뭐 그러는 것들이 그 마지막 모습이 저는 많은 걸 느껴서 그런 시원함, 그런 남자의 질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 정도 진행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더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고 네, 마지막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내일신문 조동현입니다. 네, 영화 되게 잘 봤고 사나이 픽처스 영화가 원래 액션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되게 액션 자체가 되게 좋았는데 되게 기대하고 봤는데 이전의 다른 작품에 비해 가지고 액션이 아주 폭력적이더라고요. 간결하고 폭력적인데 감독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액션 하정우 배우님 하신 캐릭터랑 액션이 달라진 거랑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뭐 액션 한 맞추고 하는데 시간이 뭐 힘든 점이 따로 없었는지 이런 게 궁금하고요, 감독님한테. 그리고 두 번째는 하정우 배우님이랑 이게 보면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 하면 황해에 면가랑 그 화차에도 도망치는 그 여자분이랑 두 분이서 대결하는 그런 영화라고 보이더라고요. 마치 그 정말 잘 숨는 여우 같은 여자랑 그리고 그 아무 그러니까 근거 없이 그냥 무조건 엄청나게 폭력적인 그런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캐릭터 자체가 정의롭거나 선의가 있다거나 이런 캐릭터가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단 여기서 그 양심적으로 보이는 캐릭터가 누군가 하면 임성재 배우님이시거든요. 오로지 나머지는 다 남의 걸 뺏어가지고 유명해지고 그리고 하다못해 하정우 배우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하정우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그 동생을 위해서라는 핑계로 자행하는 폭력에 대해 가지고 또 선이라든가 아니면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대기업에 그 사람을 해치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유다인 배우님은 과연 그 폭로하는 거 말고는 다른 희망이 없잖아요. 그 도망치고 나서 그 이후에는 그 어떤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 계속 뭐 마약도 눈을 감고 살인도 눈을 감고 도망치는 것만 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영화를 찍으시면서. 오로지 딸과 도망치는 것만 보여주시는데 좀 아쉽지 않은 생각도 있고 좀 다른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 게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그 영화에서 민태 액션에 중점을 둔 부분은요. 영화
영화에서 어떤 민태가 감정적으로 뭔가 폭발하는 어떤 지점들을 이 액션 장면 안에 녹아들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가장 주된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민태가 어떤 평상시의 모습보다 어떤 그 액션 장면에서 좀 더 과감하고 좀 센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장면들이 영화가 이제 단계별로 엔딩으로 흘러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점점 고조되면서 더 액션이 세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민태가 휘두르고 있는 이 폭력은 어떤 뭐 명분이나 뭐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네, 악이 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민태는 절대 일반 사람들을 에게 이 영화 안에서 뭐 해를 가하거나 그렇지 않죠. 물론 뭐 이 호령이라는 인물에게는 또 좀 예외가 있는 부분이고 또 후반부에 택시를 강탈해서 타고 가는 것도 약간 그 예외이긴 하지만 조직원들을 주로 상대를 하면서 그들에게 맞춰진 어떤 그런 화법 같은 것 같아요. 조직원들끼리 건달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었나. 그랬을 때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그 폭력의 수위가 잔인하고 굉장히 냉혹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처음에 감독님께 드린 질문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그 현장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이 노남석 무술 감독이 어제 감독님과 같이 이 액션의 전체 시퀀스를 디자인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또 콘티를 짜면서 물론 이렇게 하나하나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고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있는 어떤 소품이라든지 어떤 지형지물 그다음에 후반부에 그 부둣가에서 이용한 어떤 생선, 냉동된 생선을 활용을 한다든지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 열어놓고 그 액션 시퀀스에 촬영을 하는 그 촬영지에서 그때 이제 최종 결정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과 무술 감독과 저와 무술팀들이 그 촬영지에 가서 여기서 이 액션 준비한 액션 콘티를 어떤 변형을 하거나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리허설 할 때 그 점을 주안점을 두고 촬영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촬영 당시를 생각해보면 뭔가 다른 거를 표현하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은 사실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영화를 다 보게 되니까 촬영 전에는 제가 결혼을 하기 전이었고 지금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는 엄마가 되어 보니까 문영의 마음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반드시 이 상황에서 아이만은 지켜야 되겠다는 게 강한 여자?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다양하게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간단히 마무리하면서 각자 끝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끝인사 해주실까요? 예, 이렇게 영화를 처음으로 선보이고 기자님들과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영화 개봉했다는 실감이 나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욕설이 난무하고, 예, 죄송합니다. 아까 오랜만에 제가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하게 얘기를 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무리를 끼쳐드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욕설과 이런 폭력이 난무하는 거는, 예, 극장에 오셔서 영화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영화랑, 예, 폭력은 폭력적이고,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는 저희 브로큰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브로큰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곧 개봉하니까 또 주변에 좋은 말씀 좀 많이 전해주셔서 많은 관심과 사랑 받을 수 있는 브로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좋은 또 이야기 오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또 감사했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네 하시는 일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모두 다 건강하시고 미세먼지 심한데 마스크 꼭 끼시고 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꼭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독감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끝까지 자리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포토타임 촬영 정리할 수 있도록 무대 여기 자리 정리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왼쪽 문으로 나가셔서 대기하실게요.